안녕하세요. 아티스트 토크 오늘 김영원 작가와 저는 이 모더레이터로 참여한 미술평론가 고충환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영원 작가와 아티스트 토크를 진행할 건데 뭐 형식은 뭐 일단 좀 어, 제가 묻고 이 작가가 답하는 뭐 이런 문답 형식을 통해서 작가의 작업의 어떤 큰 맥, 그리고 어떤 디테일한 어떤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살핌으로써 작가의 작업에 대한 어떤 이해를 돕는 뭐 그런 어떤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보통 한국화의 경우에 먹그림으로 이렇게 시작해서 뭐 점차 오브제, 영상, 설치 뭐 이렇게 확장이 되면서 그 형식이 어떤 다변화되는 뭐 이런 어떤 수순을 밟기 마련인데 작가의 경우에는 초창기부터 이렇게 어떤 천이라는 어떤 오브제 작업으로 어떤 약간 입문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어떻게 시작을 약간 그렇게 한 이런 부분들이 좀 이례적이지 않나 싶어서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예. 네네. 뭐 일단은 이제 먼저 인사를 드리자면 이제 안녕하세요. 저는 김용원이라고 하고요. 이번에 주민 신작가 공모에 이번에 선정이 되어서 고충환 선생님과 함께 이제 이렇게 얘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네, 말씀하셨던 질문에 대해서 답을 좀 드리자면 사실 저는 역설적이게도 이 먹이라는 걸 너무 좋아해서 동양화를 시작하게 된 케이스였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제 보통 이제 저의 세대들은 이제 먹이라는 걸 쉽게 접할 수 있는 세대는 사실 아닐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집안에 문방사고가 있었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먹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굉장히 초등학교 때부터 친숙한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먹이라는 게 너무 좋아서 이 먹이 갖고 있는 다양한 매력이 있는데 저는 이 먹이라는 것이 너무 좋아서 아, 나는 동양화를 꼭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고 자연스럽게 중학교 때도 아, 난 동양화를 할 거야. 난 예고에 가서 저는 이제 예술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예술고등학교에 가서 난 동양화과를 갈 거야. 그리고 예술고등학교에 가서도 아, 난 대학에서 동양화를 할 거야. 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사실 이 동양화라는 것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자랑은 아니지만 저는 항상 사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특히 제 먹그림을 보셨을 때 이제 뭐 입시 선생님도 그랬고 대학교 교수님들도 그랬고 그냥 저한테 아, 잘 그리네. 잘 그린 그림이네. 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 말이 참 좋았는데 나중에 진짜 제 작업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스스로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냥 테크닉적으로 잘 그린 그림이 과연 좋은 그림이라는 건 사실 아닐 수 있잖아요. 내 감정과 생각을 내 작업에 담아내고 싶은데 이상하게 저는 붓을 쥐고 그냥 화폭 화선지 앞에만 가게 되면 그냥 나의 감정을 배제한테 그냥 열심히 따라 그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나의 작업을 개인 작업 정말 내 작업을 하고 싶은데 내 작업에 있어서는 과연 내가 이렇게 먹그림으로 그리는 것만이 나의 이런 생각과 감정들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러면서 제가 접하게 된 게 콜라주라는 이제 표현 양식인데요. 이제 콜라주라는 것은 이제 그리는 것과 다르게 이제 그리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진짜 계획을 할 수 있지만 콜라주는 생각보다 계획하는 것보다 우연의 효과를 조금 더 많이 얻을 수가 있어요. 물론 계획해서 붙여지는 것도 있겠지만요. 근데 저는 이런 우연의 효과가 오히려 저한테는 훨씬 더 제가 생각하고 있는 지금 현재 느끼고 있는 감정들 도리어 제가 정말 이런 실제 자연을 이제 서로 만났을 때 느껴지는 그런 교감들을 훨씬 더 적나라하고 훨씬 더 그거를 솔직하게 담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보통 이제 작가들은 처음에 특히 동양화 한국화 작가들은 보통 처음에 이제 먹그림부터 시작해서 발전을 시키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오브제를 가지고 콜라주로 시작하게 된 이유가 그 부분이 가장 컸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제 대부분의 작가들이 순차적으로 이제 재료적으로 확장을 해서 변주를 하지만 요새는 그렇지 않은 작가들도 좀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어떤 작가분 같은 경우에는 영상과 설치를 하다가 회화로 회귀하시는 그런 작가분들도 있고 이제 이게 한국화 영역이 아니라 이제 그냥 현대미술 영역으로서 보자면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해외 나가서 생활하고 작업을 하다 보면 작가들이 대부분 약간 전천후로 작업하는 작가들이 많아요. 그게 뭐냐면 진짜 드로잉부터 영상 설치까지 다 다재다능하게 다룰 수 있는 작가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지금도 이제 그리고 작업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순차적인 확장도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내가 그때 적세적소에 내가 정말 지금 느끼고 있는 시대에서 지금 느끼고 있는 그러한 흐름이나 그런 것들을 어떻게 어떠한 재료로 반영하고 있을지 그걸 어떻게 나타낼지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는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예, 예, 잘 들었습니다. 그, 어, 원래 어떤 그 먹그림을 아주 잘, 뭐 이렇게 잘 그리는 편이었는데, 예, 뭔가 어떤, 먹그림만으로는 어떤 자기 표현을 이렇게 하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뭐 이런 어떤 문제의식, 자의식, 에서 어떤 뭐 온 것 같은데, 근데 뭐 그 질문하고 뭐 이렇게 연결되는 어떤 부분인데 어쨌든 어떤 한국화하면 뭐 먹그림이 메인이잖아요, 그죠? 네, 메인인데 네, 그 아무래도 어떤 먹그림이 아닌 그런 어떤 오브제라든지 영상 설치 작업 뭐 이렇게 간 데에는 뭔가 어떤 이때까지 해왔던 방식의 먹그림의 어떤 약간 한계라고 그럴까 뭐 이런 그런 본인이 생각한 뭐 이런 어떤 그 부분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떤 전통적인 어떤 그 먹그림의 바탕을 둔 한국화의 어떤 문제점 혹은 한계 이 본인이 생각하는 뭐 그런 부분들은 뭐였고 그걸 어떻게 타개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사실 글쎄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전까지는 한 번도 먹그림 특히나 전통적인 한국화가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해 본 적은 사실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대학원 시절에 그 현대미술론 이제 수업을 강의를 하셨던 교수님께서 이제 강의를 해주시는데 제가 그 교수님께 이런 질문을 드린 적이 있어요. 한국 미술과 현대 미술에 대해서 질문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교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던 거는 한국 미술과 현대 미술은 분리해서 우리가 해석하고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사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지금도 생각하면 그렇게 말씀하신 연유에 대해서는 사실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전통적인 한국화 그리고 한국 미술의 그 기원과 발전 그리고 그 흐름은 어떻게 보면 이 현대미술의 이 양상 그리고 이 흐름과는 조금 다르게 형성되어 있는 건 사실 부정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교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전통적인 한국화, 이 한국화라는 흐름을 너무 그렇다고 그들만의 리그로서 이렇게 아예 치부되는 현상 또한 저는 그게 또 옳은 현상은 또 아니라고 바람직한 현상은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한국화라는 것이 이제 최근에 정말 이제 다양한 재료를 쓰고 아니면 한국화 안에서도 굉장히 이제 뭐 새로운 내용들을 가미를 해서 다채롭게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기도 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비추어 봤을 때, 미루어 봤을 때 우리는 한국화라는 것이 한계가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무궁무진한 분야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실예로 들어보면 최근에 이제 그 전통적인 한국화와 그 테크놀로지를 결합을 해서 그 NFT 시장에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제 데뷔를 하신 그런 작가님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또 좀 완전히 이제 다양한 완전히 이제 새로운 재료를 사용해서 산수에 대한 이야기를 새롭게 재해석하고 있는 작가들도 굉장히 요즘 한국뿐만 아니라 뭐 동아시아 지역에서 좀 많이 눈에 띄고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중국에서 예를 들자면 쉬빙이라는 작가가 좀 대표적인 작가의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작가들의 흐름, 이 현대 미술 내에서 이 한국화, 더 나아가서 동양화의 흐름을 보면 저는 한계라기보다는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이제 타개할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이제 이거는 약간 오프 더 레코드 이야기이긴 한데 제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학교에서 수업도 지금 강의도 하고 있으니까요. 그 학생들한테 저는 한국화 수업을 할 때 항상 첫 번째 시간에 학생들한테 과제를 내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가 생각하는 한국화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A4 용지에 한 장 내로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해요. 그렇게 하면 이 학생들이 굉장히 다양한 의견을 제출을 해요. 내가 생각하는 한국화는 이랬는데 이랬다. 저는 이렇게 학생들한테 또 아니면 우리 동시대 이제 한국화가들한테 이렇게 이 한국화란 우리가 앞으로 생각하는 한국화란 무엇인지 계속 질문을 하면서 던져가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시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지 한국화는 한계가 아니라 점점 더 확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했던 게 그 작년에 전남국제수묵 비엔날레 그 본 전시관 때 그 무묵수묵 거기 이제 그 중에 가장 이제 메인 전시 중에 하나가 무묵수묵, 수묵 없는 수묵, 수묵은 도처에 있다라는 전시가 있었어요. 사실 그 전시를 굉장히 인상 깊게 갔는데 그 전시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이제 그 수묵화라는 것을 단순히 먹그림이라는 그런 전통적인 그런 매테리얼적으로만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그 수묵이라는 것의 정신적인 연원에 훨씬 더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현대 한국화가들이 집중해서 조금 더 탐구하다 보면 확실히 조금 더 다양한 새로운 흐름의 한국화가 형성될 수 있고 그리고 그게 현대미술 안에서도 확장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먹그림의 어떤 한계를 어떤 그 확장 가능성으로 이렇게 봐야 된다. 라는 말씀에 저도 이렇게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림에 이래 보면 짙고 옅은 색에 천조각이 중첩되면서 먹그림의 농담을 대신하고 하늘거리는 레이서의 끝자락과 천의 표면에 수놓아진 패턴이 어우러지면서 수목을 대신하고 그리고 배경화면 그대로의 실크천이 하늘과 수면, 안개와 여백을 대신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어떤 소재가 천이다 보니까 좀 약간 여성적인 소재 혹은 어떤 그 소재성 뭐 이렇게 어떤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작업에 혹시 뭐 이래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이런 어떤 여성성 여성적인 성적 정체성 감수성 혹시 그렇게 어떤 약간 의식하고 있는 뭐 이런 어떤 부분들 특별히 어떤 의미 부여하고 있는 어떤 의미 부여하고 싶은 어떤 부분들이 혹시 있으면 뭐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시죠. 사실 이런 부분은 이제 재료적인 부분이나 제가 이론적인 부분에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 두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첫 번째로 사실 이제 전통 한국화의 정신적인 부분 그 연원을 좀 사실 살펴보면 이 성적인 위계랑 사실 완전히 배제해서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특히나 이 산수화라는 것이 이제 그동안 쭉 계속 이제 이렇게 있다가 이제 조선 시대에 와서는 독자적인 화풍으로 발전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었죠. 사실 이 조선 시대 때의 산수화는 어떻게 보면 이 문화의 부흥기기도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하지만 이 산수화라는 것이 그때 당시에는 그 문인 사대부의 그 전유물이기도 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 이후에 해방 이후에 이제 근대 한국화단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자면 그때 당시에도 이러한 독자적인 화풍을 좀 더 계승시키고 발전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단체들이 생성이 됐는데 그런 단체들 또한 사실 남성 한국화가로 다 이루어져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좀 이뤄 봤을 때 이런 위계는 어느 정도 좀 오랫동안 꽤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현대의 시점에서 미루어 본다면 지금의 현재는 어떻게 보면 그 위계는 이제 사라졌기 때문에 그 위계는 사라졌지만 이 전통 한국화의 흐름은 계속돼서 이어오고 있어요. 근데 이 전통 한국화의 흐름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지켜야 할 전통이지만 저는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길만이 과연 반드시 옳은 흐름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이런 사대부의 이런 미술을 이 굉장히 여성적인 재료를 사용해서 그 위계에 대한 질문을 좀 던지고 싶었어요. 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주 재료인 이 레이스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여성적인 재료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재료, 이제 안료 대신에 저는 이러한 재료를 사용함으로써 조금 그런 위계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 좀 던져보고 싶었다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표현 방법적이나 재료적인 부분에서 좀 보자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화의 여러 표현 방법 중에 전통 견화라는 것이 있어요. 비단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건데 저는 이 견화의 기법을 현대적으로 차용해서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한국화 같은 경우에 견에다가 알료 그림을 그리지만 저는 네. 들리시나요? 네. 견에다가 레이스로 이제 찢어 붙여서 오려 붙여서 그리죠. 근데 이 견이라는 것도 이제 직조에 관련된 거거든요. 이 전통 지지체지만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했던 전통 지지체지만 이 직조에 관련된 이 물성은 사실 여성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예전에 이제 그런 이제 우리가 바느질이나 실이나 그리고 그런 이런 직조에 관련된 것들 어떻게 보면 여성의 노동과 관련이 없을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이 레이스라는 것도 결국 직조의 물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개인이 여성이어서라기보다는 그냥 사회적인 어떻게 보면 그런 큰 틀에서 봤을 때 그런 자연적으로 여성성이 내재되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그런 감수성보다는 좀 사회적인 감수성으로 좀 인지를 해주시는 게 조금 더 그림을 이제 해석하고 이제 바라보시기에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여성주의 시각과 무관하지 않은데 어떤 그 여성 소재의 어떤 그 천조각이 시각적이면서 동시에 어떤 촉각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젠더 담론에서 이렇게 보면 전통적인 회화를 시각 중심주의로 이렇게 보는 담론들이 있고 그래서 어떤 그 현대 회화를 이런 어떤 그 시각 중심주의에서 벗어난 탈시각화 현상으로 이렇게 보고 있기도 하죠. 그래서 현대 미술에서는 뭐 여러분들 이렇게 다들 이렇게 피부로 느끼고 하고 있는 현실이 뭐 이렇게 어떤 그 시각적이면서 촉각적이고 공감각적인 말하자면 어떤 감각의 어떤 그 경계를 이렇게 넘나드는 뭐 이런 어떤 그 현대 미술의 형태들이 다반사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혹 작가의 작업에서 이런 어떤 것 어떤 뭐 여성성 여성성의 어떤 그 의식적인 무의식적인 어떤 그 발현과 관련해서 어떤 뭐 어떤 그 촉각적인 언어를 통해서 이렇게 뭐 전달하고 싶은 뭐 어떤 부분이 있는지 뭐 이런 걸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우선은 일단은 저는 이제 시각적인 걸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촉각적인 걸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모든 이제 아마 이제 지금 이제 화랑미술제 오시는 모든 관객분들도 마찬가지고 제 작품을 보면 이제 멀리서 봤을 때 그냥 영락 없는 그냥 먹 그림으로 생각하세요. 그냥 먹으로 그린 산수화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 봤을 때는 이제 천조각의 하나하나로 이렇게 붙여져 있는 그런 산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사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보통 이제 놀라기도 하고 보통 좀 신기하게 바라보기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시각적으로 한번 이렇게 딱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주는 게 조금 생각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과거의 산수와 전통 산수를 재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시각적으로도 그런 장치가 사실 개인적으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멀리서 봤을 때는 그런 느낌이 들지만 가까이서는 완전히 다른 물성으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좀 더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시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촉각적인 언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하자면, 사실 이제 이 레이스라는 물성 자체가 이제 흐물흐물거리는 이제 물성이거든요. 이거를 완전히 이제 고정시키거나 완전히 이제 사각의 틀에다가 붙이지 않는 이상 이 레이스라는 것은 중력과 바람에 의해 흐르는 소재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산수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산수 쪽으로 가다 보면 산수도 결국은 그 기운 생동이라는 말이라는 게 있거든요, 동양화에서. 이 기운 생동이라는 말이 결국은 어떻게 보면 생동감이 넘치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거든요. 근데 이 생동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 산과 물에서 결국 이제 우리가 흐른다, 내면 안에서 흐른다라는 얘기를 같이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은 흐르고 산은 준이라고 하죠. 우리가 준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주름에서 그런 흐르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느낌을 이제 시각적으로 촉각적인 이런 재료를 가지고 충분히 일맥상통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거는 촉각적인 언어에서 그런 식으로 좀 얘기를 좀 해보고자 좀 생각했던 부분이 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 어떤 그 여성주의 시각과 관련해서 어떤 그 약간 촉각적인 성질에 대해서 뭐 이렇게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약간 그 콜라주된 어떤 그 조각천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 먹그림에서의 어떤 그 준, 필, 획, 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저는 봤고, 그게 어떤 그 디지털 언어로 치자면 약간 어떤 그 이미지의 어떤 그 최소 단위인 픽셀의 어떤 그 변형된 한 형태로 볼 수도 있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조각천들이 모여서 어떤 그 풍경을 이루고 그림을 이루는, 그래서 크게 보면 어떤 그 편집된 풍경, 재구성된 풍경, 뭐 이런 이렇게 어떤 그 작가의 작업을 정의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떤 그 디지털적 이미지를 지극히 어떤 그 아날로그적인 방식으로 풀어내는, 거기에 어떤 그 굉장히 어떤 매력이 있지 않나, 뭐 이렇게 어떤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 작가가 어떤 그 이런 어떤 그 유동적인 어떤 그 픽셀, 어떤 그 픽셀을 유동화시켜서 이미지를 어떤 거 왜곡하고 자의적으로 어떤 거 편집하고 재구성하고 뭐 이런 어떤 그 시대적 환경에 대한 이런 어떤 그 작가의 작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반응, 대응 방식,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아마 이 얘기는 이제 저와 이제 비슷한 또래의 나이대 작가님들, 아니면 저와 전후로 나이가 많이 차이 안 나시는 작가님들은 아마 대부분 많이 공감을 하실 부분일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제 나이대의 특징은 소위 말해서 이제 아동 청소년기라고 하죠.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이때까지 굉장히 아날로그에서 굉장히 디지털로 굉장히 급변하는 시기를 겪은 세대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정말 20살이 되기 전에, 이전에 그것을 빠르게 겪었던 시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제가 초등학교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제 그 저희 아버지한테서 이렇게 그 무전기 같은 이제 휴대폰을
봤어요. 그때는 그때 당시에 그 전화기라는 인식도 없었고 되게 특이하게 생겼으니까 태어나서 처음 보는 물건이었으니까 저도 되게 신기하게 생각했는데 그때 이제 휴대폰이라는 것이 이제 가정에 보급되기 시작했던 때였고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기로는 제가 고3 때 이제 터치폰이라고 하죠. 지금 스마트폰의 전신인 그게 이제 보급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처음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비추어 봤을 때 저는 결국 그 아날로그의 감성과 디지털 감성을 두 가지 다 향유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보통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제 사람은 보통 1, 2차 성징 때 뇌 외면적 성장을 가장 많이 한다. 그게 20살 되기 이전에 가장 많이 한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거를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그것을 굉장히 몸소 체험했기 때문에 그러한 사회적 변화가 당연히 저의 작업에도 녹아들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최근에 우리가 세대를 보면 최근에 지금 현 사회를 보면 사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는 참 편집된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우리는 지금 디지털 한 장 사진 하나를 가지고 모든 것들을 약간 다 해석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의 상황 안에 여러 가지의 상황이 존재하는데 그런 상황들을 다 생각하지 않고 요만큼 작게 크롭된 사진 한 장을 보고 아, 이 대상은 이렇네, 이 사람은 이렇네라고 판단하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굉장히 이제 자연재해가 심해서 산불이 크게 난 지역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굉장히 예쁜 꽃 하나가 어렵게 펴 있어요. 근데 어떤 사진가가 그 꽃만을 찍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걸 보고 그게 자연재해에서 어렵게 피어난 꽃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꽃 하나의 정말 찬란한 아름다움 그것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지금의 사회는 약간 그런 것들이 좀 반영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디지털 사회에서 도리어 이렇게 굉장히 아날로그적인 이야기를 역설적으로 이렇게 아날로그적인 걸 통해서 오히려 이런 방식을 통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태어나고 자란 그런 사회적인 그런 상황들이나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아날로그적인 것들을 이 디지털 시대에 조금 더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뭐 주로 어떤 약간 그 작업이 함축하고 있는 어떤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봤다면 약간 형식적인 면을 중심으로 이렇게 보죠. 작가의 작업에서 약간 그 두드러진 어떤 그 물질, 어떤 그 진료로 치자면 약간 어떤 빛과 물을 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빛은 주로 어떤 그 뒷면에 이렇게 LED를 장착한 어떤 그 라이트 박스에서 은근하게 바래지는 어떤 그 빛의 질감, 그리고 어떤 마치 그 어떤 그 산수가 그림 자체는 평면이지만 그게 어떤 이 박스 형태를 취하면서 마치 어떤 입체가 어떤 이 어떤 이 라이트 박스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은 뭐 이런 어떤 그 묘한 어떤 느낌을 주죠. 그래서 이런 그 빛이 아무래도 어떤 형식적인 효과가 일차적인 원인일 건데 그래도 혹시 어떤 빛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하고 싶은 뭐 특별한 어떤 의미 뭐 이런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사실 제 작업에서 빛이라는 게 굉장히 주요한 소재로 이제 쓰이고 있는데요. 사실 빛에 대해서 우리가 뭐 빛에 대한 이제 어원이나 뭐 빛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자면 처음에 이제 성경에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뭐 이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제 빛이 있으라 했으니 빛이 생겼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이게 이런 자연적인 빛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실내의 빛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제 1800년대 후반에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을 하면서 이제 실내에 빛을
이제 켤 수 있는 게 됐잖아요. 오히려 보편적으로 빛이라는 게 보급이 됐잖아요. 그런 것을 비추어 봤을 때 빛이라는 것은 이런 어둠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살아갈 수 있게 빛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해줄 뿐만 아니라 어떠한 대상을 조금 더 확실하게 볼 수 있는 역할을 해주기도 하죠. 그래서 삶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없어서는 안 될 물질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는 여기서 더 나아가 단순히 대상을 확인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대상에서 확인하지 못했던 감춰져 있던 이면을 좀 더 극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매개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보셨던 초창기 작업 시리즈의 이제 그 산 시리즈라는 작업을 보시면 네, 한번 앞으로 조금 넘겨봐 주시겠어요, 선생님? 네네. 앞으로 조금 여기 앞으로 들어가면 이제 네, 여기 이 부분이죠. 네, 산 시리즈 작업 같은 경우에는 이 얘기 자체가 이 작업의 이야기 자체가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내가 아니면 학습이나 디지털로 인해서 조금 더 왜곡된 시각으로 내가 가지고 있었던 대상을 실제 대면을 했을 때 실제 바라봤을 때 그 이미지는 그 산이라는 이미지는 내 머릿속에서 조금 더 다른 형태로 새롭게 이미지화 된다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조금 더 빛이라는 소재를 통해서 조금 더 극명하게 바라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빛이 꺼졌을 때는 일반적인 풍경이 약간 나오는 듯 하지만 이제 빛을 켰을 때 이제 많은 레이어가 중첩이 되면서 내가 생각하지 못한 또 다른 산의 형상이 드러나는 그런 이야기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빛을 조금 제 작업에서 정의를 좀 해보자면 우리가 실제하지 못하는 것을 이제 실제로 대면을 했었을 때 그것을 조금 더 극명하게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한다. 그래서 어떤 그 실체를 숨어 있는 실체를 드러낸다.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초창기 작업에서 제가 그 초창기 작업의 산에 대한 그 주제가 산 익스포셔이라는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노출한다라는 그 노출이라는 단어를 썼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이런 빛에 관련된 것도 있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어떤 그 빛에 대해서 봤고 이번에는 어떤 그 물을 좀 보죠. 이 산수라는 말이 이 산과 물을 의미하죠. 작업에서 보면 빛과 함께 특히 물에 각별한 의미가 부여되고 있는 주로 어떤 그 전반 작업이 빛의 포인트가 이렇게 맞춰진 작업이라면 뒤쪽으로 이렇게 가면서 점차 어떤 것 물의 어떤 그 반영성이 강조가 되는 이런 어떤 그 작업들이 두드러져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물 이런 물 아마도 약간 어떤 그 내면적인 경향성과 관련이 깊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어떤 그 물이 갖고 있는 어떤 뭐 상징성, 상징적 의미 뭐 이런 데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일단은 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그 산과 물이라는 의미부터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이라는 대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이후의 작업은 이제 물이라는 것이 이제 화폭 안에 함께 등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된 의미는 제가 산이라는 것을 고민을 하다가 그렇다면 나는 산수라는 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산수는 한자로 따로 했을 때 이제 뇌산과 물수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제 두 개의 물성적 개체를 보면 서로 다른 것을 여러분도 잘 알 수가 있겠죠. 산과 물은 다르잖아요. 하지만 이 산수라는 단어로 봤을 때는 서로 상호작용하는 존재로서 어떻게 보면 인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바라봤을 때 물은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근데 이러한 시각이 단순히 이제 산수에 대한 저의 해석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이제 과거의 산수에 대한 시각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사실 지금 보이는 지금 영상으로 지금 보여지는 이 작업은 그 과거의 산수에 대한 시각을 제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낸 작업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실제한 대상에 너무 그걸 탐구를 하고 열중을 하다 보면 도리어 그것에 비춰지는 어떤 왜곡되는 현상이나 비춰지는 것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그거를 잃어버리는, 그거를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기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저는 제가 과거에 그런 산수에 대한 시각이, 과거의 전통 산수에 대한 시각이 그랬기 때문에 오히려 이 물에 대한 해석을 좀 생각을 하고 싶었어요. 도리어 반대로 이 왜곡되고 하지만 이 집중하기 어려운 이 물이지만 이 부분이 오히려 새롭게 우리가 해석해야 될 시각적인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고민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산 그리고 수라는 이 지금 이제 PPT에 보시는 작업과 같은 이야기로 진행을 하게 돼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이 이후에 다양한 이제 제가 거주하는 나라들이 이제 바뀌어지게 되었어요. 그 이후에는 이제 특히 대만에서 좀 오래 있었고, 그 다음에 도쿄에 이렇게 있고, 바르셀로나 있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나라들에 주로 있었는데, 그 나라들, 한마디로 주변의 환경이 바뀌어지면서 나라는 사람은 산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에 대한 조금 더 고민이 조금 더 다른 의미로 접근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제가 이제 활동을 하면서 작업을 하면서 이제 살펴보니까 그 나라의 산수는 결국 그곳의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었어요. 역사적인 부분을 반영하고 있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산 그리고 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물에 비친 산수, 한마디로 내면의 반영이라는 이야기로 이제 풀어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떻게 살펴보자면 이 역사성이나 이 시대성을 갖고 있는 그런 산수는 저한테 굉장히 다양한 영감을 줬거든요. 그리고 그런 부분이 단순히 저의 내면적인 뿐만 아니라 굉장히 이런 조금 더 큰 담론을 이야기하기에도 굉장히 용이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게 물에 비친 산수라는 측면에서 좀 얘기를 하고자 했었어요. 특히 이때부터는 제가 대부분의 작업들이 특히 이 물에 비친 산수 내면의 반영, The Reflection of Inner Side라는 이 시리즈는 대부분의 작업이 다 영상 설치 작업으로 확장을 하게 돼요. 이 이유가 뭐냐면 이게 이제 영상 설치 작업을 확장을 하게 되면서 관객이 들어왔을 때 이 작업이 조금 더 반응을 하는 작업들로 조금 바뀌게 되는데 제가 그 특정 자연에서 느꼈던 리서치하고 느꼈던 산수에 대한 그런 연구가 아무래도 이런 작업으로서 반영이 되어서 그걸 관객과 함께 교감하고 싶었던 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정리해서 이제 물에 대한 정의를 제가 좀 짧게 말씀드려보자면 물이라는 것은 결국 시대상, 역사성을 반영하고 있는 매개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거는 요거는 제가 일본에서 이제 레지던시를 했었을 때 그때 당시에 진행했던 대규모 영상 설치 작업이었어요. 이제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이제 내면의 산수라는 프로젝트를 이제 동아시아 지역을 돌면서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파트가 대만에서 있다가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일본을 갔었는데 일본은 지정학적으로 이제 산수가 이제 발달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옛날에 이제 역사적으로는 이제 정원이라는 것을 이제 안에다가 자기 가문 가문 집 안에다가 꾸며서 그걸 가지고 산수를 표현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때 실제로 제가 이제 도쿄 지도를 이제 실제로 그때 구입을 해서 거기에 있는 그 정원들을 몇십 개가 있거든요. 그걸 다 이제 체크를 해서 3주 동안 그걸 계속 리서치를 하면서 돌아다녔어요. 그러면서 계속 드로잉을 하고 거기서 현지 답사를 해서 기록한 기록물을 소리로 녹음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했던 작업을 가지고 이렇게 풀어냈던 작업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어떤 이 물은 자기를 반영하는 거울이라는 어떤 그런 어떤 그 상징적 의미가 강하죠. 그래서 어떤 이런 물에 어떤 그 자기를 반영하는 이런 어떤 그 내면을 반영하는 거기에 더해서 어떤 자기가 이렇게 탐색했던 자기가 머물렀던 어떤 그 지역성, 역사성 이런 것까지도 어떤 같이 담아내는. 아마도 어떤
그 속에 어떤 그 약간 시간성도 담길 수도 있겠고, 네네. 예, 그런 어떤 뭐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겠네요. 그래서 어, 그동안의 어떤 그 작업을 보면 주로 어떤 그 오브제를 소재로 한 평면 입체 작업, 그리고 영상 설치 작업, 그리고 때로는 이런 장소 특정성이 강한 공간 설치 작업, 뭐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이렇게 거쳐온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주로 어떤 그 약간 의미론적인 어떤 그 주제 의식이라기보다는 주로 어떤 그 약간 형식 실험, 형식적으로 이렇게 자기를 확장시키고 심화시키고 다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가능성에 어떤 것 좀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뭐 앞으로 어떤 거 이런 자신의 작업 향후 자신의 작업을 형식적인 면에서 그리고 어떤 거 의미론적인 측면에서 뭐 어떻게 어떤 것 풀어갈 생각이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뭐 우선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자면 사실 이제 저는 시각 예술가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비주얼라이징을 가장 중요로 할 수밖에 없는 직업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걸 굉장히 중요시하게 되는. 근데 사실 근데 제 작업을 이제 쭉 이렇게 살펴보시면 시각적으로 확장되는 부분, 표현 방법적으로 확장되는 그런 매체에 의해서 확장되는 부분도 있지만 특히 이제 제 스테이트먼트, 제 아티스트 스테이트먼트를 보시면 사실 저는 그런 부분보단 거기에는 거의 의미론적인 측면으로 좀 많이 적었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작업이 표현 방법적인 것만 있다기보다는 그런 부분에도 굉장히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사실 작업을 약간 이제 유기성에 맞게 유기적으로 작업을 하는 건 굉장히 좋아해요. 약간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리고 제가 작업을 할 때 스스로 좀 많이 질문을 던져보는 편이에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할지, 내가 여기서 부족했던 부분, 내가 여기서는 이 작업에서는 내가 어떻게 생각했는지에 대해서 다음 작업에서는 좀 그렇게 얘기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산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그 다음에는 산 그리고 수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물에 비친 산수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에서 다 부제가 있었어요. 산에는 이제 내면의 노출이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산 그리고 수에서는 내면의 경계라는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는 그리고 그 물에 비친 산수에서는 내면의 반영이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이렇게 제가 조금 더 확장을 해가면서 의미론적으로도 훨씬 더 이제 역사적이나 시대적인 걸 얘기를 하는 그런 작업으로 좀 의미론적인 측면에서 좀 더 확장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저의 다음 스텝이죠. 이 다음에는 제가 어떻게 풀어나갈지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지금의 이제 이 작업의 스토리는 유지하되 조금 더 내실 있게 작업을 하고 싶어요. 개인적으로는 내실 있게 조금 더 이 작업을 튼튼히 작업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조금씩 자연스럽게 조금 더 확장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그동안은 작업들을 대부분 동아시아 지역에서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동아시아 지역에 관련된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차후 예정돼 있는 일정이나 레지던시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동아시아 이외의 지역이 조금 더 많거든요. 이제 유럽권이나 미국권 이쪽이 또 많기 때문에 그런 차후 예정돼 있는 곳에서는 이제 산수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산수에서 풍경이라는 관점으로 확장되어져 가는 그런 부분을 좀 더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 시작점에 있는 작업이 지금 주민 신진작가 선정전에 걸려있는 혼재된 풍경이라는 시리즈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차후 예정돼 있는 그런 국제 레지던시나 국내 미술관에서 예정돼 있는 이제 개인전이나 그런 이제 다양한 일정들에서 제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야기를 아마 그런 식으로 제가 저만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풀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제가 올해로 딱 이 작업을 한 지 10년이 되는 해요. 10년이라고 하면 이제 정말 여기에다 출품하고 계신 이제 선생님들이 봤을 때는 아직도 햇병아리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 10년이라는 흐름을 보고 제가 이제 지금까지 했던 작업들 수백 장의 포트폴리오를 계속 보다 보니까 앞으로의 10년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저 나름대로 좀 이야기하다 보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했을 때 조금 더 제가 제 이야기를 저답게 조금 더 극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작업을 조금 더 발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작가라는 이 직업이, 창작자라는 직업이 삶을 기록하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내가 내가 살고 있는 현재의 삶을 나의 형식, 나만의 형식으로 기록하고 살아내고, 그리고 그거를 나만의 형식으로 풀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국 삶을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사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이 작업이라는 것이 저의 목표가 그렇거든요. 전 진짜 죽을 때까지 작업하는 게 제 목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제 뚝심을 가지고 계속 진행을 하다 보면 아마 지금보다 훨씬 더 저만의 방법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제 작업이 완성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뭐라 그럴까, 어떤 약간 본인의 작업이 어떤 어떤 어미론적인 측면, 주제의식이 강한 편인데, 약간 형식적으로만 보는 게 아닌가. 네. 뭐 그런 어떤 약간 문제 제기를 하신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워낙에 어떤 뭐 그런 미론적인 어떤 측면이 있지만, 어떤 우선 어떤 이 하늘거리는 어떤 천 소재, 라는 뭐 것에서부터 굉장히 어떤 촉각적인, 그래서 약간 라이트 박스라든지 거기다가 또 영상이라든지, 그래서 약간 형식 실험이 우선 이렇게 형식적인 면이 눈에 두드러져 보이는 약간 그런 데서 오는 뭐 오해까지는 아닌 것 같고, 뭐 약간 어떤 뭐 그런 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어떤 작업의 성격, 방향, 뭐 이런 걸 어떤 산수에서 어떤 풍경으로 이렇게 확장시키는 요런 어떤 작업을 하고 싶다라고 어떤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게 어떤 산수는 뭐 기본적으로 어떤 동양적인 어떤 멘탈리티에서 어떤 나와지는 개념이라면, 풍경은 뭐 굉장히 어떤 서양적인 어떤 원근법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어떤 것은 서양적인 어떤 뭐 그런 멘탈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 산수와 어떤 이 어떤 산수와 풍경의 어떤 포지셔닝이라고 그럴까, 이게 서로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근데 아무래도 어떤 작가는 어떤 어떤 산수, 산수라는 어떤 베이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걸 가지고 어떤 서양의 어떤 풍경화를 어떻게 산수화 안쪽으로 이렇게 가지고 들어오느냐. 네. 그렇게 해서 어떤 산수와 풍경의 어떤 경계를 허물고 넘나드는, 네. 그래서 제3의 어떤 새로운 어떤 가능성을 타진해보는, 뭐 약간 그걸 방향성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 이게 네. 시간이 어떻게 네, 돼? 이제 거의 끝나갈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뭐 저희들이 어떤 이렇게 준비해온 부분들은 한 여기까지만 하고, 혹시 뭐 저한테도 좋고 이 작가분한테도 좋고 뭐 질의 같은 게 있으시면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정리하는 네. 걸로 네. 작가분이 어떤 자기 작업 세계라든지 뭐 네. 이렇게 이때까지 다 나왔지만, 네. 예, 뭐 이제 말씀하셨던 것 같이 지금 제가 아마 저희가 1시간 조금 안 되는 이 시간 동안 이제 선생님과 저와 좀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제 작업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더 쉽게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다가갔으면 좋겠어요. 제 작업에 대해서 이제 이 작가의 작업을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이제 관객의 자유이기도 하지만
이 작가가 어떻게 생각한다라는 것들을 이제 오늘 이 토크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조금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 이제 제 위치가 이제 밖에서 보면 사실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안쪽으로 들어오셔야지 이렇게 기역자로 이제 엘리제 화첩 작업이랑 이렇게 이제 혼재된 풍경 작업을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겉으로만 지나가지 마시고 안으로 들어오셔서 차근히 관람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제 작업뿐만 아니라 여기 지금 주민 작가들 선정된 작가들의 작업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제 같이 보시면서 작업들을 이제 관람을 하시면 정말 좋으실 것 같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옆에 이제 함께 이제 저와 함께 해주신 모더레이터 고충원 선생님께도 많은 이제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걸로 저희 아티스트 토크는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